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그 안에 섞인 숫자들, 이게 다 뭘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야근 수당부터 퇴직금까지 모든 걸 좌우하는 핵심 숫자, 바로 통상임금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이게 그냥 월급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얼마로 책정될지 결정하는 뭐랄까 법적인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변호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노동법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심지어 대법원조차 헷갈려 했다니 도대체 얼마나 복잡한 걸까요? 하지만 복잡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근데 이 통상임금이라는 퍼즐 말이죠. 이걸 맞추려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퍼즐 전체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숨겨진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열쇠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월급 봉투가 아니라 바로 쉬는 날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쉬는 날이요.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딱 한 가지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그 숨겨진 열쇠, 유급 휴일의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정해진 날짜만큼 꼬박꼬박 출근했다면 일 안 하는 휴일 하루치 돈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은 안 했는데도 말이죠. 아니 근데 나는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이란 말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참 간단한데요. 보통 월급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다 녹아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냥 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법조항이 뭐랄까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운 격이랄까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 일하던 분들이 우리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주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볼까요? 그래야 확 와닿겠죠. 와,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시간제 근로자분들한테 주휴수당은 그냥 뭐 보너스 같은 게 아니에요. 5일 일했는데 돈은 6일치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급이 무려 20%나 오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퍼즐로 돌아와 보죠. 아르바이트생한테 중요한 이 주휴수당이 도대체 월급 받는 사람들의 야근수당 계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마법의 숫자 209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모든 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법으로는요. 야근을 하면 원래 받던 시급의 1.5배, 그러니까 1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월급을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열쇠, 주휴수당이 딱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법의 숫자 209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주일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이죠? 여기에 돈은 받지만 일은 안 하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요. 그럼 일주일에 48시간 일한 셈이 되는 거죠. 이 48시간의 기준으로 한 달 평균을 내보면 약 290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월급 명세서 뒤에서는요, 사실 이런 계산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월급 나누기 209. 이렇게 해서 나온 바로 그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여러분의 통상시급이 되고 모든 야근 수당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반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독특한 주휴수당 제도가 없어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시간제 근로자분들은 간단해요. 매주 받던 하루치 공짜 임금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겠죠.
이건 뭐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월급 총액은 똑같은데 계산하는 공식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월급을 나누는 숫자, 즉 분모가 209시간에서 실제 일한 시간에 가까운 174시간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나오는 내 시급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야근 수당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통상임금 시스템의 시작과 끝은 주휴수당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유급 휴일 때문에 290시간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야근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이 방식.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독특한 제도가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